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이사를 하면 쓰던 쓰레기 봉투를 못 쓰고 구매한 봉투는 사용하려면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받은 스티커를 부착해야 했죠.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또 인력난을 겪는 외식업계에 비전문 취업 비자를 확대해 외국 인력도 채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사 갈 때마다 번거롭게 했던 일들도 사라지고요. 또 인력난을 겪는 외식업계도 한숨 돌리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모아서 규제 혁신에 나섰습니다. 총 167건의 혁신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우리 생활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편을 느끼던 일들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슈픽에서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네,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편리해진 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규제 개선 과제 167건은 모두가 작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50건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제들인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안경업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콘택트 렌즈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에서 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네, 요즘 정말 온라인 구매가 안 되는 제품이 없는데 이 콘택트 렌즈만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제부터 가능해지는 걸까요? 네,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그간 안전성 우려와 이해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진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는 오히려 해외 직구로는 살 수 있는데 국내 인터넷 구매는 불가능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우선 1월에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렌즈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즘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 고민되는 게 사놓은 종량제 봉투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에 살던 동네 봉투를 이사한 곳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구매했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려면 새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거기서 받은 스티커를 부착해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수월해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눈여겨볼 제도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물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온누리 상품권 할인 혜택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유효기간이 5년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실생활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정보는 바로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입니다. 오,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해나 제주처럼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률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긴급 여권은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 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돼서 불편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김해공항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른 지방공항으로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0ml로 고정된 향수의 면세 한도도 늘었는데요. 가격이 천차만별인 향수의 면세 한도를 용량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100ml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이거 좀 바뀌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대폭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그럼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 봐야겠습니까? 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117건이나 되는데요. 요즘 24시간 영업하는 식당,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죠. 인건비 부담도 있지만 아예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런 외식업계의 고충을 반영해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 허가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이나 농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됐던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범위를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비자 발급과 입국 등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식당에서도 외국 인력을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자, 식당에서의 인력이 좀 여유로워진다면 소비자들 역시 이런 여유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외식 업종에 상대적으로 국내 인력보다 저임금 외국 인력 투입을 확대하면 물가 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규제 개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되는 조치가 시행되는 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혼숙한 경우라도 숙박업소 대표가 처벌받고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요. 정부는 내년 하반기 법을 개정해서 이런 숙박업소 업주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굉장히 세심한 정책 집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네, 현재는 보전 구규림에서 양봉 사업을 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는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현재 보전 구규림 사용 허가 범위에는 버섯류나 산나물류, 약초류 등의 재배는 가능하지만 양봉 산업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봉업자들이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우니 사용 허가를 해달라고 건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양봉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여의도 면적의 5,000배가 넘는 보전 구규림을 열어준 건데요. 전국 2만 7천여 명의 양봉업자가 혜택을 볼 걸로 예상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제도 무엇일까요? 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기준을 기존 500만 원 초과분에서 300만 원 초과분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등 도시교통 정비 지역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부과되는데요. 정부는 분할 납부 기준이 낮아지면 택배나 물류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과 또 낡은 규제들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국민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더 신속하고 과감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